안녕하십니까. 할랄 뉴스TV 이병문 박사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시장에서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할랄 인증을 통한 20억 할랄 시장을 잡으라는 제목으로 글로벌 할랄 시장의 규모와 또 시장의 규모를 알기 위해선 인구 등을 심층 분석하고 또 할랄이란 무엇인가 또는 할랄에 반대되는 하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할랄 인증이란 왜 받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는지 에서 살펴보고 또 향후의 할랄 산업의 성장 전망과 또 시장의 주요 특정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할랄 인증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런 절차와 또는 할랄 인증을 하는 해외 할랄 인증 기관과 또 국내의 할랄 인증 기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것을 토대로 이슬람 국가를 상대로 수출을 위한 수요와 경쟁 분석을 통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차례대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선 할랄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할랄 산업 규모는 2017년 2조 1000억 달러, 약 2450조가 되겠죠. 2019년부터는 연평균 6.2%의 가파른 성장세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도는 3조 2천억 달러로 약 3500조 원의 이루어지고 있죠. 이러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할랄 시장을 살펴본다면은 2020년 이슬람 신자 즉 무슬림들의 할랄 제품에 지출한 금액은 2조 달러 약 2600조 원에 이르고 있다고 통계하고 있으며 이제 갓 시작이 됐죠. 2025년에는 2조 8천억 달러 약 3700조 원이 되겠습니다. 2030년에는 4조 9천억 달러 약 650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산업별 종목별 세부 시장 규모로 본다면은 할랄 식품 분야에 1.9조 달러, 또 화장품 분야에는 700억 달러, 의약품 분야에 950억 달러, 또 할랄 관광에 220억 달러로 상품이 가장 많았고, 특히 지역별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전체 할랄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런 상은 국제적으로 각 무슬림 국가들의 할랄 인증 시스템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슬림 국제 간의 무슬림 인구 분포를 이래 본다면은 이슬람
인구 수로는 2024년 기준으로 약 20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2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62%를 차지하고 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집트 등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20%를 인구가 차지하고 있으며, 또 나이지리아, 또 말리,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에서 약 16%, 또 유럽의 터키와 프랑스, 독일, 러시아를 포함한 국가가 한 66%, 나머지 미국, 캐나다 지역에서 약 1%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무슬림 인구의 증가는 특히 출산율이 높은 데 이유가 있다고 보죠. 세계 평균 출산율은 2.4명에 비해서 무슬림들의 평균 출산율은 3.1명으로 2050년 약 30억 명에 이르고 세계 인구의 약 3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슬림 인구의 증가 요인으로 본다면 가장 먼저 높은 출산율이 되겠죠. 또한 평균 연령이 낮은 젊은 인구의 비중이 자꾸 늘고 있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인구의 지역별 특징으로 본다면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보유하고 있죠. 3억 전체 인구의 90%, 약 2억 3천만 명이 세계 무슬림 인구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보유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할랄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랄이란 무엇이냐 도대체? 다소 종교적인 면에서 생소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할랄의 의미는 아랍어로 즉 허용되고 합법적인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슬람, 즉 이슬람교에서 허용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죠. 특히 이슬람의 그 율법을 정하고 있는 샤리아에 따라서 허용된 음식이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제약이라든지 의약품, 그 다음에 식품 또는 관광, 뭐 의류, 또 화장품, 뭐 기자재, 뭐 책 유통이라든지 전반적인 행동 규율을 이야기를 하고 사회적 제도라든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이런 말입니다. 특히 음식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할랄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사항은 이슬람 신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항으로 음식에서 이래 본다면은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등 즉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일단 육류 같은 경우에는 즉 이슬람 방식에 의해서 도살된 육류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제외한 대부분 음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음료인 경우에는 알코올을 포함하지 않는 음료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할랄을 통한 할랄 인정을 본다면은 이슬람 법에 따라서 이런 제조나 가공이나 또 유통 이런 제품을 갖다가 안전하게 법에 따라서 가공이라든지 정해진 생산된 제품을 보증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식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또 일상생활에 상거래 하는 서비스,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 되겠죠. 다양한 분야로 이슬람 소비자들이 이러한 제품을 신뢰하고 또 제품을 선택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죠. 이러한 사항은 즉 이슬람의 성경이라 할 수 있는 꾸란과 하디스 또는 피크에 따라서 정하고 있는, 즉 말해서 신의 명령을 따르고 신앙의 원칙을 준수하는 이 삶 자체가, 생활하는 자체가 할랄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가 아닌 우리에게는 조금 더 생소하게 들리겠습니다만은 이슬람의 3대 성경이 있는데 꾸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항은 신의 말씀이라 그러죠. 즉 하나님이 예언자 마호메트에게 계시된 그런 말씀을 전달한 사항을 기록하는 사항을 꾸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디스라는 용어는 그 예언자의 마호메트가 살아서 있으면서 전파를 하고 다니면서 그런 행동과 또 성인된 말을, 그런 사항을 기록한 사항을 하디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마지막에 삐까하라는 것은 이러한 꾸란과 하디스를 기반으로 이러한 이슬람 법학으로 실천적 법을 해석한 사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하는 사항을 참고로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를 할랄이 왜 하느냐 물어본다면, 이런 할랄의 중요성이 자꾸 부각이 되고 있죠. 크게 이슬람 소비자들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인구의 이슬람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확보를 하고, 그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을 확장하게 되죠. 또한 그런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즉 이슬람 법에 의해서 생산 가공된 제품으로서 또 이슬람 무슬림에 대해서 신뢰가 확보됨으로 해서 이런 상황이 이슬람 국가로 수출이 하고 경쟁력이 강화됨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시장이 확장될 수 있고, 이러한 사항이 비무슬림, 즉 이슬람의 소비자들이 자꾸 많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즉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으로 인식이 됨으로 해서 비무슬림들도 이러한 할랄 제품에 대해서 선호도가 좋아지고 구매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할랄 인정의 중요성을 더욱 가파르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정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해외 인증기관으로서는 인도네시아
BPJPH 그 할랄 청이 있죠.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자킴이 있죠. 이렇게 이제 두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세계 4위 인구를 가지고 있죠. 또 인도네시아 인구의 90%가 무슬림으로 있으면서 한 단일 국가로서는 가장 큰 무슬림 시장이 되겠습니다. 또 이슬람의 무슬림 인구 수가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해당이 되겠죠. 또 할랄을 아주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국가들은. 또한 동남아 여러가지 국가 중에서 한국의 브랜드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한국 브랜드에 대해서는 아주 충성도가 아주 강하게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특히 한국 식품을 웰빙 식품으로 건강식품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죠. 또한 소비 저력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67%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인도네시아의 높은 할랄 제품의 소비력이 많죠. 또 하나는 인도네시아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이슬람 국가로의 그 이슬람 시장을 공략이 가능하다는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대단한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외 할랄 인증 기관에서는 또 타 국가의 다른 나라의 해외 대표부를 두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BPJPH 같은 경우에는 인도 할랄 청장을 장관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고 해외 지부를 두고 있죠. 우리 한국 대표부로는 지금 부산에 BRC 할랄 코리아를 두고 있으면서 인도 부산 북구 함영동에 있는 부산 인도네시아 센터 내에 BRC 할랄 코리아를 한국 대표부로 선정을 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진출 사항에 대해서 또 BRC 할랄 코리아에 대해서 또 그런 상세한 안내는 또 차후에 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반대로 할람에 반대되는 교리적 하람은 또 무엇이냐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하람은 교리적 근거로 본다면 꾸란과 하디에서 이를 금지하는 사항으로 정하는 금지를 정해놓고 이를 어기면 죄로 간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하람을 피하는 것은 무슬림에게 중요한 종교적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람의 범위로는 특히 음식인 경우에 돼지고기, 또 술, 알코올이 들어간 음식 또는 음료, 특히 이슬람식으로 도살되지 않은 고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도덕적이거나 불법적인 행동, 또 사회적 일상생활에 거짓말이라든지 도둑질 이런 사항도 하람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식으로 도살되지 않는 고기라는 사항은 이슬람식의 도축이라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이슬람 신도로서 허가를 받은 자격이 있는 종교인이
그런 양식을 이슬람 방식으로 도살을 한다는 얘기죠. 좀 더 내용을 살펴본다면은 메카, 즉 말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보는 방향이 있죠. 그 메카 방향이 있는 그 가장 신전을 향해서 그 동물의 머리를 그렇게 신전을 향해서 두고 난 상태에서 아주 날카로운 칼로 짧은 시간에 동맥을 절개해서 피를 빼겨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도살하는 사항을 이슬람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면서 신의 이름으로 고기를 도살을 한다 이런 사항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하나의 종교적 의식이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할랄과 하람의 큰 차이를 종교적인 의무로 차이를 본다면은 물론 할랄은 허용된 것이고 하람은 금지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신앙적 원칙을 따르죠. 할랄은 긍정적 신의관계에서 올바른 길을 걷도록 하고 하람은 신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라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도덕적인 책임을 부여하면서 신앙을 지키도록 하면서 같은 공동체를 유지를 하는 거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할랄과 하람은 그 무슬림 전반에 걸쳐서 거래나 상거래나 도덕적으로나 정당한 방식을 수행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는 할랄과 하람의 그런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순서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랄은 좀 더 마지막 정리를 하는 과정을 본다면은 할랄은 신이 허락했던 종교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제품의 유통과 보관 과정을 통해서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는 일종의 안심 마크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비이슬람 교도도 인기가 그런 선호도가 높아지고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하람은 할랄에 반대되는 개념이 금지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돼지의 피라든지 이슬람법에 도축되지 않은 식욕, 또 알코올, 이런 재료를 사용한 식품, 또 공산품 등도 모두 하람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결론적으로 할랄 식품을 쭉 나열을 해 본다면은 뭐 소, 양, 뭐 산양, 낙타나 사슴, 뭐 닭, 오리, 우유와 또 뭐 벌꿀, 또 생선은 다 뭐 관계가 없죠. 또 신선한 야채라든가 신선한 과일, 말린 과일이라든지 뭐 대추, 포도, 올리브, 석류 등 견과류와 이제 콩류가 있겠죠. 밀, 쌀, 호밀, 보리, 기리 등 곡물류는 이렇게 할랄 식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람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특히 알코올, 포도주, 술과 알코올성 음료가 이제 포함이 되겠고 돼지고기와 그 부산물이 되겠죠. 또한 피와 그 부산물, 육식동물, 개나 고양이 이런 하람으로 될 수 있으며 파충류, 뱀, 파충류와 곤충이 되겠으며 또 동물의 사체, 또 도살 전에 죽은 동물 같은 경우에는 하람으로 간주가 되죠. 즉 살아있는 육류를 이슬람 방식으로 도살하는 경우에 할랄로 인정이 되죠.
이슬람 법에 따라 도살되지 않은 할랄 동물이라든지 또 주의를 할 수 있는 그 밖에 많은 사항이 또 구별이 안 되는 사항은 이게 정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는 사항을 본다면은 이 사항은 또 하람으로 또 그렇게 간주를 하는 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앞으로 몇 해에 걸쳐 우리가 할랄 시장이라든지 또는 할랄 진출이라든지 무슨 진출이라든지 그런 하기 위한 또 인정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런 사항을 앞으로 하나하나 또 정밀하게 많은 자료를 또 수집을 하고 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랄 뉴스 TV에서는 할랄의 개념과 또 하람의 개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을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